아마 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걸. 페이스, 고체, 액체, 기체. 희한하게 고체도 액체도 기체도 세 가지가 공존하는 온도와 압력 조건이 있는 거라. 근데 이 세상 모든 거 예외된 게 딱 하나, 물. 물. 자, 봅니다. 뒷단원에 보면 아예 물 자체가 정말 신비롭다가 맞을 거라. 이 세상에 물 하나 빼놓고 나머지 다 안 그런데 물이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할 건데, 자, 잠깐만 이야기할게. 너희가 알고 있는 물이란 것은 수소에 산소에 수소 이렇게 됐을 거야. 이 각도, 결합각도 104.5도. 기억하지, 그지? 극성이다, 무극성이다? 극성 분자이다. 대칭, 비대칭? 비대칭 맞나? 그치, 쌤 항상 얘기를 하지. 믿고 봐라,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때 내가 대칭이어야 될 것 같으면 이렇게 안 그렸겠지? 됐습니까? 좌우 비대칭이다. 그러면 얘가 극성 분자인데 이 극성 분자의 물을 이제 쌤이 동그라미로 표현할게. 물이 얼음이 될 때는 어떻게 있을 거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육각형 구조로 결합해 있어. 물이 얼음이 될 때는. 혹시 너희들 아는 게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물 되고 상태 변화하는지 알지? 그치? 물이 얼었을 때 부피가 늘어나지 않았어? 그치? 물이 얼음이 될 때, 이렇게 될 때 분명히 부피가 좀 커졌는데 그 이유가 여기 빈 공간이 생겨나. 빈 공간이. 그러면 너희가 아는 거 분자 사이에 힘이 있었지. 얘들은 극성 분자니까 쌍쌍힘 있어. 분산력은 당연히 있지. 수소결합이 있거든. 수소결합을 한 분자가 몇 개 하냐면 최대 4개. 최대 4개. 그럼 어떻게 최대 4개 납니까? 이렇게 된 거야. 야, 니하고 나하고 결합할 때 니 플러스 띠지? 나 마이너스 띈다? 야, 니하고 나하고 결합할 때 너 플러스 띠지? 나 마이너스 띈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했으니까 딴 애들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애로 결합을 할 수 있는 게 4개인 거야. 최대 4개. 이랬나? 그럼 이 최대 4개를 가지고 결합을 해. 이랬나? 그러면서 중간에 빈 공간까지 있으면 이게 얼음인 거야. 됐지? 누가 그 얼음을 꽉 눌러버린 거지. 꽉 눌러서 육각형이 뽀복 깨진 거야. 육각형이. 깨지면 빈 공간이 확 무너진 거지. 이렇게 되면서 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희한하게 얼음은 압력을 가하면 부피가 줄어들면서 물이 돼.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 탈 수 있는 이유가 그거야. 얼음은 눌리면 물이 돼요. 근데 그 체중을 날카로운 칼날 2개 위에 서 있으니까. 물론 뭐 피겨 스케이트는 되게 날카롭진 않지만 어쨌든 그 줄 2개, 자 2개 위에서 꽉 누르니까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면서 미끄러져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지. 마찰력이 적어져서. 그러면 쌤 잠깐만요. 얘만 예외였던 게 삼중점이라 하거든. 고체와 액체와 기체가 모두 공존한다. 사실 이 그래프는 굉장히 심도 깊은 얘기가 있는데, 자, 책에 있는 거 정도만 얘기를 할게. 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고체가 액체로 될 때, 고체와 액체가 공존할 수 있는, 이게 평형 상태의 가로축 온도, 세로축 압력인 거야. 즉, 가로축의 온도, 세로축의 압력. 고체와 액체가 두 가지가 상태 변화하는 그 온도, 그리고 압력에 따라 그 온도들이 다르다는 거지. 이러겠나? 무슨 곡선? 융해곡선. 융해곡선. 요 빨간색 곡선이 융해곡선. 고체가 액체로 되는 것처럼. 그리고 오른쪽에 요렇게 이야기할 때 그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그 압력과 온도 값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각각의 온도에서 각각의 압력이 있으면 고체와 액체와 기체가 같이 있을 때를 딱 표현을 한 거야. 됐나? 그러면 또 하나의 곡선은 뭐냐? 그거 고체랑 기체랑 같이 쓸 수 있는 걸 얘기를 할게.
요때만 딱 고체, 액체, 기체가 같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왼쪽 걸 융해 곡선, 오른쪽 걸 증기 압력 곡선, 밑에 걸 승화 곡선 이렇게. 근데 유일하게 물만 다르다 그랬지. 무슨 딴 건 어떻게 달라요? 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냐? 이 곡선이 달라. 이 곡선이. 자, 어떠한 상황이냐? 봐봐. 지금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이 얼음을 갖다가 누르니까 물 됐다 그랬지. 그치? 지금 이 온도와 압력, 지금 현재 점 찍힌 거 고체 위치지. 그치? 고체 위치인데 온도가 똑같아. 근데 갑자기 내가 압력을 꾹 눌렀어. 스케이트 치고 얼음 꽉 눌렀다는 거지. 그랬더니 얘가 뭐가 됐어? 액체가 돼버린 거야. 이쪽 거 봐봐. 여기 고체에서 액체가 되기가 곤란할 것 같아. 여기는 오히려 고체가 있었다가 온도 똑같아. 압력이 작아지면 액체가 되는 거야. 압력이 커지니까 고체로 변해버린 거지. 꽉꽉꽉 눌러지니까 입자가 가까워지면서 못 움직이는 고체가 됐다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밑에 48쪽에 한번 보자. 48쪽에. 일단, 너희들한테 우리는 포커스가 얘입니다. 그래서 물의 상평형 그림이라는 거지. 혹시 무슨 곡선? 융해 곡선. 융해랑 용해랑 헷갈린데, 용해는 48쪽에, 용해는 물에다가 소금 녹는 거, 설탕 녹는 거다. 고체 상태 변하니까 융해. 돼 있나? 융해 곡선, 증기 압력 곡선, 승화 곡선. 이름 적혀 있나? 세 개 곡선의 이름을 기억을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곡선 위의 모든 점들은 무슨 상태? 두 가지 상태가 공존하는 온도와 압력을 표현한 거다. 됐습니까? 밑으로 가봅니다. 1번. 다음 중 1번에 0도씨 1.5기압 돼 있죠. 점 찍어봐봐. 0도씨인데 1.5기압이래. 얘들 0도씨 1기압 말고 거기서 1.5기압까지 올라가는 거지. 무슨 상태 되지? 우리가 물. 두 번째 0도씨 0.6기압인 거야. 아, 그러면 거기 너희들 0도씨 1기압 있지? 좀 내려와야지. 그럼 무슨 상태가 돼? 고체겠나? 고체. 60도씨 1기압. 60도씨 1기압. 그러면 1기압일 때 100도 말고 60도지, 그지? 60도니까 거기 무슨 상태? 액체. 충분히 찾겠지, 그지? 100도씨 2기압. 100도씨인데 몇 기압? 2기압 올라가봤자 액체인 거지. 안 어렵지, 그지? 그래. 고체, 액체, 기체야. 과학은 매력이 그거야. 내가 배우지 않았을 때는 보면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딱 배우고 나면 와, 다 보여. 됐습니까? 2번 문제. 자, 그러면 이거 그래프에서 보자. 분명히 이렇게 물 상평형 곡선인데 이렇게 있었는데 가다. 자, 압력이 일정하게 온도를 낮춘다. 이렇게. 그럼 어떻게 상태가 변할까? 고체, 액체, 기체. 적어두면 끝나는 거지. 빨리 위치 가나하다. 고체, 액체, 기체 적어두고. 그럼 1번처럼 가해서 압력, 세로축이 압력이지. 가로축 온도지. 온도 낮추면 뭐가 돼? 액고. 됐습니까? 액체에서 고체 될 거다. 상태 변화 뭐라고? 응고라고 하겠지. 두 번째, 나에서 온도를 일정하고 압력을 낮춰라. 나에서 여기다. 여기인데 온도를 일정, 압력을 낮춰라. 상태 변화시켜야 될 거니까. 고체에서 기체 되는 거지. 됐습니까? 고체, 기체니까 뭐? 승화라고 하겠다. 세 번째, 나에서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압력을 높여라. 여기 있는 거 온도 일정하고 압력 높여라. 위로 딱 가면 액체로 되겠지. 기체가 액체로 액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뒷페이지. 자, 첫 번째. 일단 너희들한테 49쪽. 1번에 증기압력 볼 거다. 1번 증발 응축. 밑줄 쫙쫙. 증발 응축. 날아가는 거고 들어오는 거지.
그때 평형 상태이다. 평형이면 속도 같은 거 맞나? 두 번째, 액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증기압력 크다. 증기압력에 영향을 주는 몇 가지? 두 가지. 뭐하고? 온도하고 종류. 그렇죠. 그 페이지 꼭대기 위에 한 번만 적고 넘어가자. 그 페이지 꼭대기 위에 한 번만 적자. 뭐라고? 증기압력은 누구하고? 종류하고 누구? 온도에 영향을 받을 거다. 양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 됐나? 그러면 증기압력 큰 애는 자 기체로 잘 된다는 거지. 기체 수가 많다는 얘기지. 인력이 클까 작을까? 인력이 작다. 됐지? 오케이. 그러면 증기압력이 크다. 인력이 작다. 인력이 작으면 끓는 점은 낮겠지. 끓는 점은 낮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인력 작으면 그럼 종류에 따라서 잘 날아간다. 그럼 인력 작으면 끓는 점 낮다. 아, 그러면 얘는 하나로 보고 인력하고 증기압력 반대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한 줄만 더 적으면 되지. 얘들아, 이거 증기압력과 뭐가 외부 압력이 같을 때 온도 값을 뭐라고 할까? 끓는 점. 증기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을 때 그 온도를 뭐라 읽을까? 끓는 점. 됐습니까? 자, 그러면 2번 온도 높으면 증기압력 크다? 오다. 3번에 같은 온도에서 끊고 분자간의 힘이 큰 액체. 분자간의 힘이 크대? 증기압력은? 힘 있으면 안 날아가지. 작지? 오케이. 정확히 이해했다. 4번 같은 온도에서 액체 종류가 같으면 양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양은 전혀 상관없다 그랬지. 양은 상관없습니다. X. 5번에 외부 압력이 클수록 끊고 끓는 점이 높다. 자, 여기 별표 한번 달아두고 쌤 얘기 한 번만 들어보자. 얘들아, 쌤 좀 전에 지웠는데 이건 물의 상평형 곡선이지. 근데 끓는 점 할 때는 어떻게? 사실 얘가 필요해. 증기압력 곡선. 그러면 외부 압력이 지금보다 높아진다면 외부 압력과 증기압력 같을 때가 끓는 점이야. 이해됐나? 그래서 외부 압력 높아지면 끓는 점 높아진다. 아, 우리 물 그렇게 했었지. 압력밥솥 끓는 점 높아지고 산유에 가면 끓는 점 낮아졌지. 이것 때문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5번에 외부 압력 클수록 끓는 점 높다. OX 5라고. 그래서 이렇게 같아질 때 온도인데 증기압력 곡선 자체가 오른쪽 우상향하고 있거든. 주식은 아니지만. 됐지? 그럼 OX 5. 됐습니까? 3번 문제. 증기압력 곡선이다. 증기압력 곡선. A, B, C. 자, 선생님이 이렇게 잡고 싶다. 여기 A, B, C 대충 있는데, 자, 아무 때나 세로 까. 누가 증기압력이 크다? A. 맞지? 그럼 1번에 분자 간의 힘은 누가 세? 증기압력 작은 거. 맞지? 1번에 힘 동그라미. A, C라고 봤을 때 힘은 C가 클 것 같아. 그러니까 기체로 안 되지. 이랬으니까 2번에 기준 끓는 점 밑줄 쫙. 아, 기준 끓는 점이 그게 외부 압력이 1기압일 때 끓는 점이다. 적어둔다. 기준 끓는 점. 아까 일부러 얘기 안 하고 넘어갔다. 여기 기준 끓는 점 네모 박스. 외부 압력이 몇 기압? 1기압. 1대2 끓는 점. 그럼 우리 알고 있는 그 끓는 점이네. 맞지? 근데 누가 끓는 점 높아? 이거 보조선 내려오면 끓는 점. 보조선 만나서 내려오면 끓는 점이지. 이랬습니까? 오케이. 그럼 누가 힘이 셌어? C가 힘 셌어. 얘가 끓는 점 높아. 됐습니까? 그러면 힘하고 끓는 점하고 똑같다.
넘어갑니다. 3번. 상평형. 1번. 압력, 온도에 따라 상태. 맞겠지? 오. 두 번째, 삼중점. 야, 삼중점인데 몇 가지가? 세 가지가. 모두 다 있어야지. 자, 삼중점의 압력이 1기압보다 땡땡 물질은 1기압에서 승화성 물질이다. 잠깐만. 혹시 너희들 아는 승화성 물질 대표적인 거? 베라 아이스크림 사면 드라이아이스. 왜? 걔들 이산화탄소제. 맞지? 이산화탄소는 자 이렇게 곡선이 이쪽으로 있겠지. 맞지? 드라이아이스 이때 앞에 곡선 있지 않나? 드라이아이스 곡선 47조 47조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1기압에서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된다는 얘기가. 아, 삼중점은 1기압보다 높아야 되는 거야. 맞겠나? 그래프 눈으로 확인했지?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1기압에서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된다는 것은 3중점. 여기가 1기압보다 높아. 5점 몇 기압 이런 식으로. 맞겠나? S. 그러면 1기압보다 높은 게 1기압에서 승화가 될 거다. S. 4번. 물의 상평형이다. 물의 상평형. 1번. 외부 압력이 커지면 어는 점. 자, 내가 이 그림을 못 지우고 있는 이유가 딱 하나다. 봐봐. 얘들아. 이게 무슨 곡선? 융해 곡선이지. 얘는 고체 액체제. 녹는 점하고 관련된 건 여긴 거야. 어는 점하고 관련된 건 여긴 거야. 됐나? 그럼 이 그림에서 봐봐. 너희들한테 여기서 선생님 보도선을 딱 그었단 말이야. 압력이 높아지면 이때 상태 변화 일어나지. 상태 변화 일어난 온도가 녹는 점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예외란 거야. 얘들하고 다르게. 다른 물질하고 다르게 여기는 압력이 높아지니까 어는 점이 낮아져. 압력이 높아지니까 끓는 점은 높아져. 낮았던 어는 점은 낮아지고 높았던 끓는 점은 더 높아져. 말 되겠나? yes. 그러니까 1번 외부 압력이 커지면 어는 점은 낮아질 거다. x지 그지? 1.5기압에서 끓는 점은 100도보다 높다. 지금 1기압에서 100도지. 그럼 1.5기압 때문에 더 위로 가면 더 올라가야 되겠지. 세 번째 0.04기압에서 얼음 온도를 높이면 0.03이면 저기보다 더 밑에 아니야? 삼중점보다 더 밑에지. 0.04기압이면. 그러면은 이거 온도를 높이면 그 온도 높이면 어떻게 될까?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되겠네. 맞지? 무슨 상태? 승화. 여기가 삼중점일 때 0.006기압이잖아. 근데 여기 0.004기압이지. 내려가면. 0.006보다 내려가면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될 거다. 하겠습니까? 승화다. 그러니까 X다. 융이 아니다. 리얼. 가에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 압력을 낮춘다. 어디로 가야 돼? 밑으로 가야 되지? 밑으로 갔으면 항상 고체, 액체, 기체지. 액체가 기체로 되겠네. 기체로 기화. 말 됐습니까? S. 삼중점 쉽지, 그지? 삼중점 쉬워. 안 어려워. 근데 처음에 해석을 처음에 할 때 잘하면 전혀 헷갈릴 게 없다. 자, 넘어간다. 50조. 50조. 시험대 100% 나는 것 중에 하나다. 첫째 줄에 수소화합물. 수소화합물. 수소화합물은 14족도, 15족도, 16족도, 17족도 수소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데, 자, 선생님이 이 얘기를 여기서 얘들한테 14족하고 17족밖에 없지. 이렇게 할 거야. 원래는 14족,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얘가 14족, 15족, 16족 쭉 하면 14족은 CH4, 그 다음에 SiH4. 지금 양 분산력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세로값 끓는 점 굉장히 낮은데 옆으로 가면 주기가 커지지. 그러면 분자량이 커질 거니까 아마도 끓는 점이 좀 높아지긴 할 것 같아.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데 17족을 할 거란 말이야. 17족. 물론 얘는 극성이지. 극성이니까 분산력 앤드 쌍쌍임. 쌍쌍임까지 가지는데 예외가 한 녀석 있더라. 누구? HF. 맞지? HF. 그래서 걔들은 HF는 분자량을 무시한 채 확 엄청나게 끓는 점이 높았다. 이렇게 된 거지. 됐습니까? 밑으로 봅니다. 혹시 A가 누굴까? 2주기의 HF겠지. E가 누굴까? 2주기 거니까 CH4가 되겠지. 난 내 손을 믿어야 돼. 내가 적을 수 있는지 HF인지 그리고 CH4인지. 됐나? A에 E에 적어놨다. 자, 1번 14족 누구? EF. 그러니까 누구 곡선? 파란색 나 곡선이겠지. 됐습니까? 그리고 가가 17족 HF 포함한 거. 수소결합이 있어서 엄청 높은 거. 이번에 A 끓는 점이 B보다 왜 많이 높아? 분자량도 작은데 수소결합이지. 수소결합이지. 세 번째 나는 14족인데 아하 그럼 오른쪽으로 가면서 분자량이 커져서 끓는 점 높아지지. 여기 관련된 힘은 뭐라고? 분산력. 무극성 분자이니까. 됐습니까? 그럼 내려갔을 때 1번 BC 쌍쌍힘만 존재한다. 그럴까? 분산력이 있어야지. 그냥 OX X 적어놨나? 더하기 분산력 두 번째. 끓는쟁이 얘를 왜 D가 더 크지? DCB 같은 족인데 분산력 분자량 맞겠지? 오. 세 번째 F의 끓는 점이 E보다 높대. 걔는 분자량이지. 분자량이야. 쌍쌍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분산력이겠지. 분자 간의 힘이 제일 크면 분자 간의 힘 동그라미 누구랑 비례? 끓는 점. 그럼 누가 제일 높았다? A네. 됐습니까? 됐어요. 뒷페이지 갑니다. 뒷페이지 갔을 때 자 이거 보고 증기압력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아니다 얘들아. 전혀 이상한 거 아니고 거기 봐봐. 첫째 줄 제목이 증기압력인데 일단 25도씨 진공 동그라미 플라스크에 진공상태의 플라스크에 진공상태의 플라스크에 어떤 일을 했느냐? 여기는 그림이 좀 삐딱하긴 하지만 X 액체를 넣고 여기는 누구? Y 액체를 넣고 Y 액체를 넣고 그리고 분명히 너희들한테 어떻게 해? 연결을 해놨구나. 자 연결해서 와서 U자관처럼 해서 또 U자관처럼 해서 이렇게 수은을 놔뒀다. 좀 너무 대충 그리긴 했는데 내가 항상 보도선 아래쪽에 꺼야 된다 그랬다 선생님이. 수은이 요만큼 있어. 항상 아래쪽에 보도선 꺼야 된다 그랬다. 수은이 이만큼 있어. 그러면 차근히 그냥 적어. 어디? 왼쪽 거랑 오른쪽 거랑 똑같다. 밑에 적습니다. 어떻게? 액체가 만들어낸 기체의 압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적습니다. Px. 그리고 딱 잘라서 왼쪽은 요거만큼 더 해줘야 되지. H1이지. 그냥 H1 해놔보라. H1. 됐습니까? 아니면 아까 선생님이 표현이 이렇게 있지. P. 요 높이 때문에. 됐지? 그러면 오른쪽 건 누구? Y밖에 없는 거랑 똑같다. 됐지? 그러니까 왼쪽 건 왼쪽 거대로 오른쪽 건 오른쪽 거대로 그냥 그리는 거라. 쓰는 거라. 그럼 오른쪽 건 얘랑 Y랑 이쪽이랑 했을 때는 어떻게 해? PY 플러스 얼마?
H2지. H2는 여기 다 열렸는지 닫혔는지 확인. 닫혔으면 말 안 되는 거 맞다, 그지? 응. 여기는 760. 그럼 열어봐봐. PY는 760 빼기 H2. 그럼 PY가 760 빼기 H2지. 그치? 그럼 PX는? 얘 또 이항해야 되잖아. 그러면 760 빼기 H2 빼기 H1만큼. 하나도 안 어렵지 않나? 쓰면 될까 두려워하면 답이 안 나올 수 있는 거지. 근데 쓰면 돼. 그래서 그럼 제가 떡네요. 빙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두려운 거 아니라 그냥 내가 썼을 때라고 이야기하면. 그럼 자, 첫 번째 1번. 증기압력 동그라미 누가 커? Y가 컸지. 그치. 그러니까 증기압력 Y 액체의 증기압력이 X 액체의 증기압력보다 크다. 아하, 나 이거 알겠다라. 증기압력이 크다. 인력은 약해. 2번. 증발 속도는 어느 게 증발을? 그치. 누구 그냥 딱 놔도 증발 속도? 누가 더 빠르다? 인력 약한 애가. 이랬습니까? 자, 그 다음 끓는 점은 그럼 누가 더 크다? 인력 큰 애가. 증기압력 작은 얘가 끓는 점이 높겠지. 잘 됐나?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밑에 분자 간의 힘은 누가 컸어? 얘가 끓는 점 높았다. 인력이 컸다. 이렇게 되겠지. 증기압력 작은 거. 2번 에센 궁금하다. 충분한 시간이 흘렀거든.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는 증발 속도, 응축 속도는? 증발 속도, 그치. 응축 속도 같을 때가 평형이지. 그치? 그러면 두 개 같은 거지. 같다. 세 번째, 기준 끓는 점 동그라미. 기준 끓는 점, 그냥 끓는 점. 생각하면 되는 거 맞지? 누가 더 크다? X가 컸다. 그럼 4번, 우리 이미 구했는가, 얘가? 됐습니까? 5번에 양, 필요할 수 없어. X지. 양은 증기압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던 기억나나? 그렇지. 됐습니까? 두 페이지 갑니다. 두 페이지 봤을 때, 자, 1번. 극성 분자다. 빠르게 패스합니다. 자, 극성 물질이다. 그럼 분자량이라 41, 44, 46이지. 일단, 어차피 다극성이니까 쌍쌍힘, 분산력 작용할 거라고. 그치? 그럼 쌍극자 모멘트가 큰 게 쌍극자 힘 셀 거라고. 됐나? 쌍극자 모멘트 동그라미 쫙 끓는 점으로 연결돼야 되겠지.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가 큰 게 끓는 점이 높을 거다. 기억은 OX 5. 두 번째, 가나. 끓는 점이 높은 까닭은 가나. 설마 분산력이겠나? 극성 분자인데. 쌍극자 힘이겠지. X입니다. 왜? 분산력 그보다 작은 거거든. 세 번째, 다 끓는 점 21도보다 높을까 낮을까? 낮아야지. 그치? 정답 몇 번? 1번. 자, 그 밑에 둘째 줄 HF, HCl, F2CL2제. 그치? 그러면 극성 두 개, 무극성 두 개제. 와우, 근데 HF 동그라미. 얘는 무슨 힘까지 갖고 있어? 수소 결합까지 갖고 있어. 그럼 누가 제일 높아야 될까? HF가 끓는 점이 제일 높아야 되겠지. 근데 나 이거 분자량 보니까 다 알 것 같아. 78 누구지? F2? 쏘리. 38. 38. 그치? 그럼 71은 CL2. HF는 20. 맞지? 오케이. 그럼 끓는 점 가나 누가 더 클까? 쟤는 어차피 무극성이야. 분자량이 큰 게 분산력이 커서 끓는 점이 높다. 누가 더 크다? 나가 크겠다. 분산력입니다. 분산력. 두 번째, 라는 수소결합한다. HF 20짜리 하죠. 오지. 세 번째, 분산력. 작용하는 거 몇 가지? all. 모두 다 4가지다. 정답 몇 번? 3번 문제. 자, 그 다음 3번 문제 봅니다. 얘들한테 첫 번째 위에 거 보니까
극성분자다. 맞지? 비대칭 극성분자다. 무슨 힘? A가 쌍쌍힘. 밑에 거 보니까 분자가 접근을 하면서 약간 치우쳐지는 편극 나타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B가 무슨 력? 분산력. 분산력. 자, 그럼 밑에 싹 봤다. 오, 이거 탄화수소인데? 그럼 얘는 싹 다 뭐라고? 무극성이다. 맞지? 그럼 쌍쌍힘이 있을까? 없습니다. 기억에 분자량이 비슷하다. A 힘이 셀까? B 힘이 셀까? 분자량이 비슷하면 극성짜리가 세겠지. 쌍쌍힘이 세지. A가 크다. 오. 두 번째, CH4. 분자 사이는 이건 무극성이야. A가 있을 수가 없어. X. 됐습니까? 세 번째, 디귿. C 3개, H 8개. 쟤들. 그런데 왜 높지? 분산력이지. 분자량이 크면 인력이 크다. 됐습니까? 자, 정답 몇 번? 3번. 4번 문제. 자, 딱 보는 순간 둘째 좀 밑줄 쫙 쌍쌍임. 분산력 수소결합이다. 자, 첫 번째 가에다 뭐라 적을래? 분. 나에다가 쌍. 다에다가 수소 보이지? 수소결합. 그럼 가가 분산력 맞지? 니네 HBr. 만자 X지. 분산력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땡입니다. 세 번째, 분자량이 비슷할 때 가장 큰 건 수소결합이다. 예외가 아니다. 정답 몇 번? 3번. 뒷페이지 갑니다. 뒷페이지 갔을 때 일단 5번. 5번 같은 경우는 이거 다 무극성인데? 그러면 분자량 큰 게 랜덤 높겠지. 다 있다. 수소 얼마? 분자량? 2. 질소 얼마? 14, 14, 28. O2 32, CL2 35.5 두 개니까 71. 이렇게 되니까 순서대로 쪼름이 돼. 됐지? 6번 문제. 자, 일단 C2H6 뭐라 적을래? 무극성이다. 두 번째 H2O는 극성에다 수소결합까지 하지. 수소결합이다. 자, C3H8은 무극성이 돼. 그럼 끝났다. 일단 X 보이나? X. C2H6 에테인. C 3개 H 8개 프로페인. 얘가 분자량이 크지. 끓는 점이 분자량이 큰 게 커야 되겠지. 뷰테인이 마이너스 42야. 영하 42야. 그럼 X는 그보다 커, 작아? 작아야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기억이 OX? X겠네. 두 번째, 분자 간의 힘은 누가 제일 커? 수소결합까지는 물이 제일 크겠지. 끓는 점이 제일 높겠지. 됐나? 3개, 8개. CH 몇 개인지 필요하지 않아. 무조건 무극성 분자들. 그치? 그럼 OX? 없다. 땡. 7번 문제 중요. 7번 문제 중요. 가나, 다라. 있다. 7번 문제. 여기서 봤을 때 가나, 다라. 오호. 얘가 분자량이 똑같구나. 똑같은데 자, 발행 C2, H5, OH와 CH3O, CH3. 사실 이게 뭐 에테르 옛날엔 이렇게 얘기하고 또는 에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CH3, O, CH3. 이거 C2, H5, O, H. 결국 CH3, CH3 똑같아. 얘들. 구조만 달라요. 분자랑 똑같습니다. 이걸 혹시 모르지만 이성질체라고 있어. 성질 좀 달라. 식은 똑같아. 근데 위에 거 봤을 때 얘 수소결합 할까 못할까? 수소결합 하겠지. 얘 수소결합 할까 못할까? 못하겠지. 그쵸? 그래서 얘가 H본드 수소결합 때문에 끓는 점이 훨 높아져요. 이렇게 된 거야. 이해됐습니까? 내가 항상 구조를 생각하는 게 O에 붙어있는 FON 붙어있는 수소. 얘가 수소결합을 할 거다. 인력이 커질 거다. 됐겠나? 그럼 수소결합 때문이다. OX. O지. 그럼 분산력은 분산력은 다하고 나하고 비교하라고 했지. 야, 거기 탄소 하나로 더 붙으면 더 무거운 거 아니야? 무거운 게 분산력 커지겠지. 그럼 누가 커? 다가 쬐끔이라고 커지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디귿. 쌍쌍임은 라, 나. 누가 더 클까? 쌍쌍임, 얘들아 잠깐만. 누가 극성이야? 에헤이, 라 되게 복잡하게 듣겠는데 CH밖에 없네. 난 무극성이지. CH만 있는 거 아니야? 얘는 무극성이야. 근데 나는 극성이야. 그럼 쌍쌍임 때문이겠지. 누가 쌍쌍임이 커? 나가 커야지. 이랬습니까? 됐어? 자, 8번, 9번, 요 10번까지 하겠습니다. 8번. 그럼 가가 누구게? 쌍극자 모멘트가 0이래. 무극성이겠지. I2. 나가 누구일까? 나가. 끓는데 100도인데 물이지. 오케이. 우리가 아는 거라고. 단. 그럼 남아있는 CH3, CHO. 됐습니까? 아세트알데하이드 되는 건데 가, I2 맞고. 극성 클수록 끓는점 높다. 아니야. 자, 요건 니은의 별표. 왜냐하면 옆에 얘들아 D 쌍극자 모멘트 돼 있지. 그 페이지 위에 한 번만 적어. 쌍극자 모멘트. 얘를 뭐라 한다고? D. 얘 어떻게 하느냐? QR 이렇게 합니다. 쌍극자 전하 곱하기 거리. 이렇게 할 건데 쌍극자 모멘트 단위 있게 없게? 전하량 단위? 쿨롱. 거리 단위? 미터. 그러니까 쿨롱미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디바이, 빠이빠이, 아이고 디바이 이렇게 이야기할 거거든. 이러나 그 쌍극자 모멘트 단위가 있기는 하다. 근데 오른쪽 갔을 때 쌍극자 모멘트 크지? 이거 크면 극성 큰 거야. 근데 너 눈에 봤을 때 극성 크다고 얘 끓는 점 높나? 아니지 않나? 야, 대박이다. I2 끓는 점 저렇게 높다. 얘는 수소결합도 능가할 정도. 분산력이 진짜 큰 거야. 이랬나? 너희들한테 여기 있는 거 물 있었지? 그리고 그 옆에 다른 분자 있었지? 맞지? 물은 내가 큰지 알겠어. 무슨 결합하니까? H본드 하니까. 근데 대박! 세로축이 끓는 점인데 I2 이렇게 큰지 몰랐어. 속으면 안 돼. 얘 기억해놔야 돼. 그 페이지 위에다가 I2, 아이오딘이지. 얘 분자량 너무너무 커서 분산력 정말 대박입니다. 분산력 정말 커서 끓는 데는 억수로 높다. 그러니까 상온에서 고체지. 맞지? 상온 고체입니다. 상온 고체. 얘 주의다. 이 문제. 8번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 속을 수 있다. 3개 중에 찾아라. 이렇게. 그럼 가 I2 맞지? 니은의 분자 극성 클 때 끓는 점 높나? 아니야. 니은 아니야. 그치? 3번째. 다. 누구 때문이야? 나가 높은 건 수소결합 때문이야. 정답 몇 번? 1번. 자, 배트만 있으니까 2문제 다 한다. 9번에 넷째 줄. 셋째 줄. 일단 끓는 점을 세로축으로 봤나? 그럼 내가 봤을 때 X는 어김없이 C2H6다. 혹시 너희 생각에 수소결합하는 녀석이 있을까 없을까? 찾았나? OH 되는 거. 이랬잖아. 어쩌고 OH 되는 거. 이 앞에 거 C하고 H로 돼 있으면 이분들이 이 집안 사람들입니다. 알코올 신의 집안 거다. 이랬으면 그러니까 사람은 앞에 성 붙이지. 야들은 뒤에 성 붙여요. OH 이렇게 되면 알코올 이렇게 될 거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누가 Z? CH3OH 수소결합하는 거거든. 체크했나? 수소결합하는 거라서 Z 제일 큰 게 C2H5OH 에탄올이구나. 메탄올이 아니고. 됐어? 오케이. 그럼 끝났다. X 쌍쌍임 있겠나 없겠나? 무극성이니까 없지. 두 번째 Y가 누구라고? 에탄올 대하겠지. 땡이지. 세 번째 분자 간의 힘이 제일 작으면 분자 간의 힘 작으면 끓는 점 낮겠지. 누구다? X다. 뒷페이지 한 문제 더.
일기압에서 할로젠 동그라미, 수소화물 동그라미. 나 D 누군지 알겠다. 아까 거의 200도 됐는 거. 누구? 아이오딘. 오죽에서도 알겠지만 아이오딘이었다. 엄청 높았다. 자, 그럼 일단 기억에 HA는 수소결합한다. HA는 HF겠지. 수소결합하겠지. 두 번째 C2가 HCl보다 더 높은 이유는 뭘까? 분산력이겠지. 분산력이겠지. 됐습니까? 세 번째, HD가 HB보다 높다. 주기가 커졌지. 중심 원자의 분자량 커지게 하는 원자량이 커졌기 때문에 분자량 커져서 분산력 커졌다. 됐나? 그럼 정답은 기억 디귿 되겠지. 됐습니까?